안녕하세요. 젠슨 황의 GTC 2026. 정말 다들 관심이 뜨거웠죠? 이번 기조연설에서 엔비디아가 대체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그 핵심만 쏙쏙 뽑아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시작부터 아주 강렬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젠슨 황이 직접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새로운 종류의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 제품은 바로 토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지능 그 자체를 만들어내는 AI 팩토리, 이걸로 새로운 산업혁명을 일으키겠다는 어마어마한 선언인 거죠. 이게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에요. 2027년까지 예측되는 AI 인프라 수요가 무려 1조 달러입니다. 1조 달러. 정말 상상이 안 가는 규모죠? 자, 그럼 대체 그 AI 팩토리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데이터 센터랑은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데이터 센터의 역할에 대한 생각, 그 근본부터 확 바꾸는 거예요. 기존 데이터 센터가 그냥 파일을 저장하는 창고 같은 거였다면 이 새로운 공장은 지능의 기본 재료인 토큰을 끊임없이 생산해내는 곳입니다. 데이터를 지식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 즉 와트당 성능이 곧바로 돈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거대한 혁명을 왜 하필 엔비디아가 이끌 수 있다고 자신하는 걸까요? 그 비밀을 알려면 무려 20년 동안이나 차곡차곡 쌓아온 그들의 무서운 전략, 바로 플라이휠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See the Flywheel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전략이에요. 일단 어마어마한 수의 GPU를 쫙 깔아놓습니다. 그럼 이걸 쓰고 싶은 개발자들이 당연히 몰려들겠죠? 그 개발자들이 딥러닝 같은 새로운 기술과 시장을 만들어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 새로운 시장 때문에 GPU가 더 많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이게 계속해서 맞물려 돌아가면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거대한 생태계를 만들어버린 거죠. 이 플라이휠이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보세요. 이미 수백만 개의 GPU가 깔려 있고 이름만 되면 아는 모든 클라우드 회사, 컴퓨터 회사가 다 엔비디아랑 함께하고 있어요. 심지어 소프트웨어를 계속 업데이트해 주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컴퓨팅 비용은 오히려 줄어들고요. 더 놀라운 건 6년 된 구형 하드웨어조차도 여전히 너무 쓸모가 많아서 클라우드에서 가격이 오른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 이렇게 탄탄하게 다져놓은 생태계 위에서 엔비디아는 이제 AI 팩토리를 실제로 돌릴 심장, 즉 새로운 하드웨어를 공개했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불과 2년 만에 AI 연산, 특히 추론에 대한 수요가 자그마치 100만 배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100만 배요? 정말 폭발적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네요. 이런 엄청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엔비디아는 정말 미친 듯이 달려왔습니다. 10년 전 그냥 일반 컴퓨팅에서 시작해서 RTX, 지금의 블랙웰, 그리고 내년에 나올 루빈, 그 너머의 파이만까지. 이 로드맵 좀 보세요. 단 10년 만에 컴퓨팅 성능을 무려 4천만 배나 끌어올렸습니다. 4천만 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로 다 하려는 게 아니라 각자 잘하는 걸 시키는 거죠. 루빈 CPU는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는 처리량에 집중하고 최근에 인수한 그록 LPU는 토큰을 만들어내는 속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 둘을 합쳐서 최고의 효율을 내겠다는 거죠. 아주 영리한 전략입니다.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컴퓨팅 파워를 손에 쥐었으니 이제 뭘 할 수 있을까요? 드디어 AI가 단순히 보고 듣는 지각의 단계를 넘어서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에이전트의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 중심에 있는 기술이 바로 오픈클로입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AI를 위한 운영체제, 즉 OS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컴퓨터에 윈도우나 맥 OS를 깔아야 뭐든 할 수 있는 것처럼 AI도 이 오픈클로가 있어야 스스로 도구를 쓰고 파일을 찾아보고 여러 단계에 걸친 복잡한 문제를 착착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냥 기술 하나 더 나온 수준이 아니에요. 소프트웨어 산업 전체의 판을 뒤흔드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돈 내고 쓰던 프로그램들, 소위 SaaS라고 하죠. 이게 전부 GAS, 즉 서비스로서의 에이전트로 바뀔 거라는 예측입니다.
그냥 기능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일을 처리해주는 에이전트를 구독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 똑똑해진 AI가 그냥 컴퓨터 안에만 갇혀 있지 않습니다. 이제 몸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로봇이죠. 엔비디아는 학습을 위한 아이작 랩, 시뮬레이션을 위한 코스모스, 추론을 위한 그루트 같은 핵심 모델들을 만들고 있고요. BYD나 현대, 닛산 같은 자동차 회사들이 이걸로 로봇카를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디즈니의 그 귀여운 올라프 로봇이 엔비디아의 가상세계 옴니버스 안에서 걷는 법을 배웠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죠? 자, 지금까지 나온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까요? 이 모든 걸 합치면 엔비디아가 그리고 있는 미래, 그 거대한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엔비디아의 전략은 정말 독특해요. 한마디로 수직적 통합과 수평적 개방성의 결합인데요. 이게 뭐냐면 반도체 칩부터 실제 프로그램까지 자기들이 모든 걸 다 꿰뚫고 있으면서도 다른 회사들이 자기네 기술을 가져다가 뭐든 만들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복잡한 문제도 아주 큰 규모로 풀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건 뭘까요?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이 움직이는 거대 산업들을 통째로 바꾸는 겁니다. 50조 달러 규모의 로보틱스, 35조 달러의 제조업, 그리고 헬스케어, 금융, 통신, 이 모든 산업을 AI로 재창조하는 기본 틀을 자기들이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정말 야망이 대단하죠?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 변화의 속도와 규모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과 10년 만에 컴퓨팅 성능이 4천만 배나 강력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만들게 될까요?